이번에는 일단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요, n부터 1까지에 있는 모든 수를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n명 중 특정한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로 이 두 개로 구체해야 하고요. 아주 간단한 예로 한번 풀어볼게요. 총 5개의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일렬로 책꽂이에 넣는 경우의 수를 한번 뽑을게요. 이 말은 그냥 5명을 한 줄로 세운다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바로 나오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20, 60, 120이 되겠죠. 그래서 책을 책꽂이에 넣었을 때 경우의 수는 총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웃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세우는 건데, 여기서 이 하나로 묶어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이웃하는 애들이 있을 때 한 묶음으로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건데, 그리고 이 전체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대표를 뽑을 때 두 사람의 자격이 대등할 수 있고 또는 혹은 다를 수도 있죠. 자,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에서는 n 곱하기 n-1이고요. 두 번째는 n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두 명의 대표를 뽑을 때의 경우에서는 이제 자격이 다른 경우의 수에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6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고, 자, 일단은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 했으니까 자리가 2개가 필요하겠죠. 여기 반장, 여기 부반장. 반장을 먼저 뽑은 다음에 부반장을 먼저 뽑아준다고 하면, 6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을 뽑을 수 있는 반장이 나올 확률은 총 6명이 되겠죠. 6명 중에서 6. 다시 얘기하면 반장을 뽑을 때 후보는 총 6명이니까 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6명 중에 이미 1명은 반장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5명 중에서 1명을 부반장으로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해주면 30.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장과 부반장이 아니라 그냥 대표 2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겠네. 대표 여기가 대표 1을 먼저 뽑고 대표 1을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도 반장과 부반장과 똑같이 되겠죠. 6명 중에 1명이 고르고 이제 대표 1을 뽑혔으니까 5명 중에 1명이 대표 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6명의 학생을 A, B, C, D, E, F, G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잠시만. 대표 1과 대표 2를 A와 B로 뽑았고, 다시 대표 1을 B와 A로 뽑았을 때 얘네들은 반장과 부반장과 다르게 대등하니까 얘네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A와 B를 뽑거나 B와 A를 뽑았을 때는 한 가지로 취급해야겠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C, D와 D, C, E, F와 F, E 얘도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경우에 자격이 같은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에서는 자격이 다른 두 명의 경우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 2로 나눠졌으니까 여기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반대표를 두 명을 뽑는 경우에서는 15가지입니다.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에서는 30가지고. 자, 다음에는 확률입니다. 자, 확률 간단하게 설명하면 확률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거죠. 가능성이죠. 자, 어떤 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보겠습니다. 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확률은 1-P다. 자, 그 말은 이 두 친구를 더했을 때 합이 일단 두 친구를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거죠. 길게 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해주면 1이다. 자, 이번에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자, 첫 번째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자, 다음에는 A와 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아니구나. A 또는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네요. 이는 다시 할게요. 그러면 사건 A 또는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좀 줄여야겠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때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조건을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이때 두 사건을 곱해주면 됩니다.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하는 것이 되겠죠. 앞에서는 됐고 뒤에서는 이제 곱하는 게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기하 파트고요. 이번에는 동의각과 합각입니다. 일단 동의각이 뭐냐. 자,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말하고, 이제 억각은 동의각의 막곡직 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뭐죠? E, B, C, D, E, F, C, H. 자, 일단 막꼭지가 또 같이 설명드리자면, A의 막꼭지각은 C죠. 그리고 B의 막꼭지각은 D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막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의각을 한번 찾아보면, 각 A의 동의각은 각 E가 되고, 각 B의 동의각은 각 F가 되고, 각 C의 동의각은 각도 C가 되고, 이제 각 D의 동의각은 각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억각이라면 아까 동의각이 막곡지각이라 했으니까 각 A의 억각은 각 G가 되겠고요. 각 B의 억각은 각 H가 되겠고, 각 C의 억각은 각 E가 되겠고, 그리고 각 D의 억각은 각 F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동의각과 억각. 자, 평행한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생기는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같다. 한번 그림을 하나 대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행한 두 직선이 있고, 한 직선과 만나는 각이 각도 A와 각도 B가 있어요. 그리고 막곡지가 각도 C가 있고요. 이때는 반드시 각도 A와 각도 B는 같아야 하고요. 각도 B의 막곡지각인 각도 C는 막곡지각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얘도 같아야겠죠. 그러면 각 A와 각 C도 같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두 동의각이 같아야 하고 두 억각이 같아야 한다. 다시 설명하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동의각이 같아야 하고 억각도 같아야 한다고. 자, 다음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예로 한 삼각형 할 수 있을지. 자, 이런 삼각형은 이런 두 편이 만나지 않는 세 편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친구는 삼각형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편이 다 만나는 편들의 삼각형이 될 수 있겠죠.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보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가장 긴 편의 길이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합동의 조건입니다. 자, 합동이 뭐냐? 적당히 이동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관계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합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일단 변을 S라고 하고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니까 SSS 합동이라고 하고요. 세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야 되니까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프라임이라고 했고, 그리고 C는 C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C 프라임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이때 변은 S라고 각은 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변의 길이 S 그리고 끼인 각 A, SAS 합동이 됩니다. 자, 얘로 C와 C 프라임이 같고 A와 A 프라임이 같다. 그리고 여기서 끼인 각이라 했으니까 C와 A의 끼인 각 B고, C 프라임과 A 프라임의 끼인 각 B가 되겠고, B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각도 B는 각도 B 프라임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다시 설명할게요. 한 변의 길이 일단 A가 같다고 하고, 한 변의 길이 A와 A 프라임이 같고, 양끝각 각도 B와 각도 B 프라임이 같고, 그리고 각도 C와 각도 C 프라임이 같아요. 이때 얘 한 변의 길이 S, 양끝각 A 두 개 붙여서 AS A 합동이라고 합니다. 예로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N각형의 대각선이겠습니다. 간단하게 2분의 M 곱하기 M-3입니다. 자, 일단 오각형, 얘로 오각형 그려볼게요. 이건 안 되는구나. 일단 한 점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일단 꼭지점은 총 5개가 있고요.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꼭지점이 5개가 있고, 그리고 일단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옆에 있는 요 변, 얘는 대각선이 할 수 있고, 변이라고 하죠. 오각형의 한 변이죠. 그렇기에 얘네도 같이 제외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개 꼭지점을 제외한 만큼 대각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준이 되는 꼭지점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겠죠. 그래서 5를 곱해주고, 여기서 요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요 두 개가 되지만, 요 꼭지점에서도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얘도 되기에, 얘가 될 수도 있기에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25, 15를 빼주면 10, 여기서 2 나눠주면 5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자, 다음은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입니다. 자,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1타자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대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너무 길게 그려. 요를 X를 하고, 요를 120, 얘를 20으로 하자. 좀 하면 되겠네. 참고로 일단 내각이 뭐냐, 삼각형 안에 있는 요 각들을 내각이라고, 외곽은 변을 연장시켜서 요 친구의 외곽을, 요 친구의 각도의 외곽을 얘기합니다. 자, 삼각형 한 외곽의 크기는 이 대전 두 내각의 크기와 같다.
자, 이 친구를 제외한 이 두 친구의 합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x의 값은 140도가 되겠네요. 삼각형은 총 180도니까 얘네 둘은 140도 빼주면 40도가 남고 180도, 한편은 180도니까 180도에서 또 40 빼주면 140 맞네요. 자, 다음에는 N각형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입니다. 자,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n-2죠. 그리고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자, 내각이 모두 같다는 거죠. 정 N각형, 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N각형의 N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에서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일단은 이걸 하죠. 잠시만요. 자,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 그리고 오각형이 있어요. 자, 일단 삼각형의 넓이는 180도,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이 두 개 합친 것과 똑같아서 180도에서 360도인데 얘는 180도 곱하기 2로 할게요. 뭐야? 오각형은 삼각형을 3개 곱하면 똑같죠? 그래서 180도 곱하기 3이에요. 근데 만약에 N각형이 있어요. 이때는, 자, 여기 보면 이 둘의 차이가 2씩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n-2가 된다는 거죠. N각형 180도 곱하기 n-2가 N각형이 된다는 거죠. 내각이 그게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 N각형은 한 모든 각이 다 똑같으니까 n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